소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소리의 발생과 전달. 자, 현악기는 기타 같은 것입니다. 기타 같은 줄이 있는 악기, 현악기. 자, 타악기는 작은 북, 큰 북, 이런 게 판이 있는 거. 자, 이런 것은 진동해서 공기 분자를 진동합니다. 자, 공기 분자를 진동시킵니다. 여러분들 목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아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대가 진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성대가 진동한다 라는 거. 자, 소리는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공기가 진동해 가지고 우리 귀까지 들어옵니다. 이건 소리는 종파입니다. 자, 그럼 듣는 과정은 조금 있다 하고요. 이 기타줄을 튕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줄이 떨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물체가 진동하는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북을 가지고 시험해 봅시다. 북 위에 발포 스티로폴로 만든 작은 공을 올려놓고 두드리면은 자, 아까 기타 쪽은 현악기고요. 북의 가죽이 진동을 하면서 튀어오릅니다. 북은 타악기입니다. 이것은 소리굽새인데 그것을 두드려 그 끝을 물 표면에 대니 물보라가 생겼습니다. 자,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보라가 일으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은 진동하고 소리굽새가 물보라를 일으켜 물결이 생긴 것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물체가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굽새 끝에 바늘을 달고 그을음을 붙인 유리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을음을 붙인 유리판에 소리굽새의 떨림을 기록해 봅시다. 소리굽새를 두드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바늘은 그을음이 붙은 유리판을 두드립니다. 한 개의 직선이 그려진 것 같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직선이 아니라 파도 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물체가 소리를 낼 때는 진동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과정은 물체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주변 공기 역시 같이 진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전달됩니다. 자, 귀 속에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고막 옆에 청각신경이 있습니다. 청세포라고 그러죠. 청각신경에서 전기신호로 바뀐 다음에 우리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듣는 과정, 소리의 전달 과정이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금방 설명을 했던 그대로입니다. 음악 소리가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귓바퀴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공기의 진동을 고막에서 캐치합니다. 자, 그래서 진동을 청소를 해서 증폭시키고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전기신호가 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매질에 따른 소리의 전달입니다.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매질이 없이는 전달되지 못하므로 우주 공간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폭발한다고 합시다. 그 태양이 폭발하는 그 소리는 지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리는 고체 상태에서 가장 빠릅니다. 자, 철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귀를 대고 옆에서 땅 하고 때리면은 그 소리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 기체에서 가장 속도가 느립니다. 또 소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소리는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에 대한 몇 가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컵 속에 유리 컵 속에 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물방울 튕겨져 오르죠? 여기 옆에서 발진기라고 하는데 소리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안 들리시죠? 자, 그러면 이 컵이 흔들립니다. 지금. 자,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명진동수라고 합니다. 공명진동수란, 자, 우리가 그네를 여러분들 밀어보셨죠? 자, 그네를 밀 때, 자, 오면 밀어주고 오면 밀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점점점 강해져서 그게 그네가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공명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금방 그 파동이 음파가 반사돼서 오는데, 오면은 또 밀어주고 오면은 또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유리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스피커 앞에 촛불을 세워놓습니다. 음악을 크게 튼 후 촛불의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자, 역시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꺼져버리면 스피커 진동을 보여줍니다. 네, 촛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밤에는 아래로 굴절하고 낮에는 위쪽으로 굴절한다 하는 사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파동에 굴절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소리의 3요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높낮이, 진동수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소리의 색이, 진폭이 있고요. 소리의 맵시 세 번째로 파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공부하도록 할까요? 먼저 소리의 높낮이란 진동수를 말하는 건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소리의 진동수입니다.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자, 빨주노초파남보 빛에서는 이쪽이 진동수가 작고 이쪽이 진동수가 큽니다. 네, 빨주노초파남보 진동수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은 진동하는 고무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높은 소리일수록 파동의 진동수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진동하는 고무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높은 소리일수록 파동의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소리일수록 파동의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고요. Hg 사람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전파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 우리 귀에서 소리를 듣는 주파수에 보면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은 아까 보셨던 돌고래랄지 박쥐들이 사용하는 초음파입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을 초음파라고 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초음파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속도를 천천히 하면 소리는 작아집니다. 종이의 진동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물체가 진동할 때 생기며 초당 떨리는 숫자를 진동수라 합니다. 이번에는 바퀴살이 아니라 타이어의 종이를 대서 해봅시다. 마치 사이렌처럼 큰 소리가 납니다. 종이의 진동수가 바퀴살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음, 낮은 음이라는 구별은 물체의 진동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지에 그래프가 보이죠? 자, 왼쪽의 그래프는 파동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소리입니다. 진동수가 큰 높은 소리.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모니터에 파동이 하나 반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것은 낮은 소리입니다.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써져 있죠? 네, 모니터에 보면은 그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보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 두 번째입니다. 소리의 세기,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진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타납니다.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들이 보통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하고 선생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는 큰 소리, 진폭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짝꿍들끼리 수업 시간에 속삭이고 있잖아요. 선생님 몰래. 그건 진폭이 작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을 세게 칠수록 진폭이 크고 큰 소리가 나겠죠. 자, 큰 소리일수록 파동의 진폭이 큽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 위에 발포 스티로폴로 만든 작은 공을 올려놓고 두드리면은 북의 가죽이 진동을 하면서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소리굽새인데 그것을 두드려 그 끝을 물 표면에 대니 물보라가 생겼습니다. 자,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 물보라 일어나는 게 틀립니다. 소리굽새가 물보라를 일으켜 물결이 생긴 것입니다. 소리를 자, 그 다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은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소리의 세기 진폭에 대해서. 자, 소리의 세기의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자, 그래서 10데시벨이 증가할수록 소리의 크기는 10배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10데시벨과 40데시벨은 30데시벨 차이 나니까 30배가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10의 3승배인 10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50데시벨과 100데시벨은 몇 배 차이 날까요? 50배 차이 틀렸습니다. 10의 5승배니까 10,000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아, 10,000배입니까? 10의 5승은 10만 배입니까? 네, 10만 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소음 측정기라는 어플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소음이 안내 방송을 보면 잠시 후 우리 열차는 목산공원을 지나며 100데시벨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도로 바꿔
80dB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세기는 여기 옆에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학습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진폭이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폭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큰 소리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 진폭이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작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진폭이 작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빈칸은 여기에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폭이 크다 하나만 쓰시면 되겠네요. 소리의 3요소 세 번째로 소리의 맵시, 파형이 되겠습니다. 파형, 소리의 파형. 자, 같은 소리라도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악기의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소리라도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자, 바이올린의 도와, 피아노의 도와, 기타의 도와, 하모니카의 도가 다릅니다. 이건 똑같은 진동수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틀립니다. 여기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보면은 아시겠습니다. 악기마다 사람마다 소리가 다른 이유는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동의 모양이 파형입니다. 파동의 형태, 파형. 소리가 서로 다르게 들립니다. 자, 거기 우리 학습지 왼쪽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 정상음인 도음이 피아노의 도와 바이올린의 도와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Hz의 표준 진동수의 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음, 다시 말해 진동수가 단일한 음으로 파의 형태는 완전한 정연파입니다. 음악에서는 이 음이 국제 기준이 되어 있고 이 음에 소리나 악기의 진동수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20Hz의 음입니다. 이것도 순음입니다. 지금 오실로스코프에 소리를 집어넣어서 파형을 보는 것입니다. 와인잔의 테두리를 문질러 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의 형태는 저기 일정합니다. 보이는 기계가 목소리나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악기의 음은 네. 사람의 목이나 악기의 공명 상자에서 생기는 기본 전기 음이나 신호도 몇 저렇게 개 보게 음들의 할 수 있고요. 중첩으로 생기는 네. 것입니다. 소리도 볼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상으로. 그럼 전자악기로 여러 가지 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것은 휘파람 소리입니다. 이것은 네, 바이올린 파형이 소리입니다. 다르죠? 여기에는 기본 똑같은 음과 노래를 몇 개 연주하고 배음의 있는데요. 우수한 중첩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독특한 파형을 볼 수 바이올린 있습니다. 파형. 이것은 높은 쪽 이것은 1옥타브 낮은 똑같은 바이올린이라도 파의 길이가 앞에 것보다 2배 길군요. 네, 낮은 옥타브입니다. 이것은 트럼펫 소리입니다. 트럼펫 특유의 음색 또한 기본 음과 배음의 중첩으로 생긴 것입니다. 자, 소리의 3요소를 공부했는데요. 소리의 높낮이가 진동수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소리의 세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진, 폭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소리의 맵시, 소리의 파형은 같은 도레미를 하더라도 악기마다 다른 파형이 나타나더라. 엄마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가 다르더라. 네, 가수마다 목소리가 다른 거 소리의 맵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형이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부해야 될 게 물체마다 높은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즉,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들 수 있죠. 네, 기타 줄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가운데를 짚으면 그 짚는 위치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고요. 유리병을 불 때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관악기는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관악기. 그 다음에 유리병을 두드릴 때는 이것은 실로폰 같은 타악기를 뜻합니다. 실로폰을 보세요. 그 실로폰은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네,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에 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튕기면 낮은 음, 자, 가운데 짚으니까 높은 음, 낮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네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유리병을 5개 준비합니다. 물의 양을 점점 늘리면서 병에 담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연주해 봅시다. 미미미미 레레레 미미 미레 도레 미미미 레레 미레 도. 네, 연주가 되는군요. 네,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리병을 두드려서. 실로폰 아니라 병만 몇 개 있으면 실로폰처럼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악기에 대한 것인데요. 관악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게 수돗물을 담으면 담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관악기에 올립니다. 더 높은 소리가 나죠? 아주 높은 소리가 납니다. 네, 관악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공한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잘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악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기타 줄은 길이가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소리. 자, 유리병을 풀 때 관악기는 길수록 낮은 소리, 관악기가 짧으면 작으면 피리처럼 작으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유리병을 두드릴 때는 물의 양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동, 빛과 파동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거꾸로 교실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